오늘은 그 평도공 최유경의 세 번째 시간으로 평도공이 그 이성계가 유화도에서 회군하는 사실을 고변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개국 원정공신이 되게 된 그 배경을 마다 살펴보고, 또 이제 조선이 개국한 뒤에 이제 왕자의 난이 일어나 가지고 태종 이방원이 이제 실권을 장악했는데, 그 이후로 평도공은 그 태종하고 더욱 가까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평도공의 손녀, 증손녀, 현손녀가 계속 조선 왕실의 그 왕자들하고 겹사돈을 맺게 되고 그런 그 귀족이 되게 되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죠. 평도공은 1372년에 판도사 자랑으로 처음 벼슬에 역사책에 적혀 있고, 이성계가 유화도 회군한 사실을 고발을 했고, 그렇지만은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성계의 총애를 받았고, 조선 개국 원정공신으로서 문열공개를 귀족 가문에 올려놨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태종실록 13년 1413년 6월 24일자에 수록되어 있는 평도공의 그 졸기, 이 졸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태조가 정권을 잡아 최영 세력을 물리치고 나서 최유경을 발탁하여 밀직부사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임신년에 우리 태조가 즉위하여 원정공신으로 삼았다. 1392년이죠. 이때 이제 원정공신으로 삼았다. 임금의 좌우에서 무진년의 회군을 고발했던 일을 문제 삼아 반대하는 자가 있었다. 이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 회군을 해서 반란군이 쳐들어오는데 그거를 미리 알고 쫓아가서 임금한테 고변을 해서 평안도서부터 호위를 해서 개성까지 들어가서 대비를 하게 만들었으니까, 말하자면 조선 개국을 회방나라였는데 어떻게 조선의 개국 원정공신이 될 수 있느냐. 그 당시 회군 세력으로 온 사람들, 그리고 그 이성계한테 출세하려고 그 아양 뜨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러나 태조가 최유경의 충성과 의리를 칭찬하면서 원정공신에 임명했다. 이 충성이란 거는 그 고변한 거가 나를 배신한 게 아니고 자기 임금 우왕한테 충성한 것이다. 그리고 의리를 지킨 것이다 하면서 원정공신 임명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들도 어느 놈이 반란을 일으켜서 쳐들어오면은 최유경처럼 나를 이렇게 지켜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개국 원정공신이 된 부분을 보면은, 조선의 개국은 유화도 회군에서 시작이 됐죠. 그런데 그 회군 사실을 가서 우왕한테 일러 바치는 것은 조선 개국을 방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개국 공신이 아니고 고려를 지킨 공신이라 이렇게 봐야겠죠. 그런데 그걸 이제 태조는 나를 배반한 게 아니라 자기 임금한테 충성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무인년 봄에 태조가 평주에 있는 온천으로 거둥하였다. 무인년은 1398년이고 평주는 그 황해도 평산이에요. 원래 이성계가 그 고려의 권지국사하고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그때 왕이라 안 그러고 나라 이름도 조선이라 안 그러고 고려 권지국사 그랬어요. 권지라는 거는 임시직, 임시로 권지국사,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임시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이러고 이제 왕위에 올라가지고 명나라에다가 이제 그 편지를 보내가지고 조선이라는 나라 국명을 받고 왕으로 책봉이 돼서 조선 왕이 됐죠. 그리고 이제 1494년에 서울을, 지금의 서울을 개척해가지고 천도를 했어요. 원래 그때까지는 개성이 수도였던 거를 1394년에 지금 서울 경복궁을 짓고 해가지고 그걸로 옮겨왔어요. 그랬다가 1399년에 이제 이른바 그 골육상쟁이 벌어지고 해서 왕자의 난에서 이방원이가
이방석이를 죽이고 해서 이제 도저히 그 서울에서는 못 살겠다 하고 다시 개성으로 전도를 했다가 다시 이제 태종 때 다시 그 서울로 옮겨와서 지금의 서울이 됐죠. 그러니까 1398년은 아직 서울에서 수도로 있을 때예요. 왕자인란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이때는 뭔 얘기냐면은 이성계가 둘째 왕비를 아주 그 강씨, 신덕왕후 강씨를 아주 총애를 해가지고 신덕왕후 강씨가 낳은 막내 아들 이방석을 갖다가 세자로 삼아 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황해도 평산에 있는 온천으로 이제 거동을 떠나는 거예요. 그랬다가 개성 유후사에서 의가를 머물렀는데 정령이 해이한 것을 보게 됐다. 그 당시 이제 개성은 지금 이제 수도가 서울로 옮겨가기는 했으나 옛날 수도니까 굉장히 중요한 도시죠. 수도 못지않은 도시이기 때문에 개성 유후사라 해갖고 이품관을 그 책임자로 내려보내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후사에 가서 하루 저녁 자보니까 이게 완전히 개판인 거야. 규율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태조가 즉시 최유경을 발탁해서 유후로 삼았다, 이 얘기예요. 최유경이 앞에 나가서 유후사로 그 발령만 받는 게 나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신이 일찍이 재릉에 참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재릉은 뭐냐면은 태조의 첫 번째 부인 신의 왕후 한씨의 능인데 개풍군 개성 근교에 있어요. 그 재릉에 참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재릉에는 수릉인이나 제기 같은 것들이 모두 제대로 갖춰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수릉이라는 묘직이 묘를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재릉이 그 개풍군에 있는데 묘를 관리하는 사람도 엉망진창이고 제기 뭐 이런 것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재릉은 선적이신데 전하께서는 어찌 홀로 정릉만 후하게 대하십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선적은 전부인이란 말이고 정릉은 신덕왕후 강씨 능인데 지금의 그 정동에 있었어요. 지금 저 어딥니까? 그 소공동 부근의 그 정동 거기 있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이때 이제 세자가 이 신덕왕후 강씨가 낳은 이방석이 세자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태조가 죽으면은 이방석이가 왕이 될 거야. 그리 정해져 있어요. 그리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임금한테 왜 임금께서는 신덕왕후 강씨 세자의 모후만 후하게 대하고 전부인은 박대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거예요. 이거를 뒤에 이제 이방석이가 왕이 된다면은 이걸 문제 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방석이가 왕이 됐을 때 문제를 삼을 수도 있는 얘기를 왕 앞에 나가서 그건 이제 이방석이가 문제를 안 삼다 하더라도 임금의 개인사를 가지고 임금 앞에 나가서 왜 임금께서는 후부인 신덕왕후 후부인만 귀하게 대하고 전부인은 박대하느냐 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방석이가 왕이 안 된다 해도 태조가 화를 낼 수 있는 일이고 또 태조가 화를 안 난다 하고 뒤에 이방석이가 왕이 됐을 때 이걸 문제 삼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태조가 말하기를 내가 박하게 대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담당한 유사가 이렇게 해라 하고 나한테 얘기를 안 해서 그리 된 것이다 하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유경이 태조의 말을 도당에 전하면서 바로잡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평덕공이 도당에 가가지고 임금님이 신의왕후 한씨를 박대하고 신덕왕후 강씨를 무대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왜 당신들은 신덕왕후 강씨 능만 세자 이방석이 모후 능만 챙기고 전부인 신의왕후 한씨 등은 안 챙기느냐 바로 잡아라 해가지고 이제 바로 잡게 했다 이런 얘기죠.
이거를 신의왕후 한씨의 그 아들들이 볼 때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고맙겠죠. 어떻게 보면은 태조가 왜 내 개인 사적인 일을 가지고 너가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 하고 화를 낼 수도 있고, 또 현재 세자인 이방석이가 왕이 되면은 저 사람이 옛날에 내가 세자할 때 우리 어머니만 우대한다고 우리 아버지한테 일러 바친 사람이다 하고 또 할 수도 있죠. 그걸 무릅쓰고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를 신의왕후 한씨의 그 자식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이제 좋게 봤겠죠. 이제 근데 그 다음에 1399년에 이방원이가 왕자의 난을 일으켜 가지고 이방석이를 죽이고 정릉을 파서 저 지금 정릉동으로 옮기고 그 정릉의 그 묘를 만든 그 성문을 갖고 청계천 뚝을 쌓아버리고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제 이방원이 실권을 잡았을 때 가서는 당연히 평도공을 높이 평가하고 가까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 가까워져 가지고 손녀, 증손녀, 현손녀가 대대로 그냥 왕실하고 접사돈을 맞는 그런 귀족 가문이 됐다. 저는 그 배경이 여기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제릉하고 정릉을 보면 제릉은 신의왕후 한씨 태종의 모후고 정릉은 신덕왕후 강씨 이방석의 모후인데, 태조가 신덕왕후를 총리해서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을 해놓고 있어요. 가만두면은 이방석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임금이 잘못했다. 왜 전부인은 박대하고 후부인만 이뻐하느냐 하고 지적을 했어요. 그걸 이제 왕자의 난을 일으킨 이 태종 이방원이 볼 때는 엄청나게 고맙죠. 그러니까 이제 더욱 긴밀한 관계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해 가을에 다시 경기 우도 관찰사를 겸직하였다. 1차 왕자의 난을 안정시키고 나서 상왕이 즉위하였다. 이제 1차 왕자의 난을 이방원이 일으켰는데 자기가 바로 왕이 되면은 좀 체면이 안 서니까 자기 형님을 갖다가 왕으로 세웠어요. 이때도 최유경을 미워하면서 헐뜯는 자가 있었는데 상왕이 제지시켰다. 그러니까 이때 최유경을 헐뜯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왕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뜯어보자고 뜯었는데, 정종 입장에서도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챙긴 사람을 물리칠 수가 없죠. 지금 임금이 즉위하자 또다시 대사헌으로 삼았다. 병술년 1406년 태종 6년에 임금이 각사라는 건, 사라는 건 관청이에요. 그러니까 부서, 여러 부서에 명을 하기를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서 정부를 책임질 만한 사람을 추천하라 하였다. 육조와 대간이 다 함께 최유경을 청구하였으므로 참찬 의정부사로 임명하였다. 이게 평도공의 마지막 벼슬이에요. 참찬 의정부사. 평도공 최유경은 음직으로 출사를 했는데 위화도 회군에 맞서서 고려에 충성을 했고, 고려에서 종이품 동지 밀직사사에 올랐고, 조선 태조가 양해를 해줘서 조선 개국 원정공신이 됐고, 왕자의 난 이후에 더욱 왕실하고 가까워지는 긴밀한 관계가 됐다. 다음번에는 그 평도공이 돌아가시고 시호를 받는 부분, 그리고 평도공이 그 국보위로 숭례문을 건축한 부분, 그리고 이제 평도공의 그 묘호가 경기도 용인 공세리에 있는데, 그게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 120호로 지정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얘기, 그리고 평도공의 자녀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평도공의 자녀가 그 졸기에 적혀 있는데, 평도공의 자녀가 6분인데 5분만 적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